상속 전문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결격 사유와 상속권 상실 제도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은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 등에 관하여 정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게 상속인 거죠. 이러한 상속은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 따라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게,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및 배우자에게,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조차 없으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촌 이내 반계 혈족에게까지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간 상속이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저희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5남매 중 넷째 분이 사망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남편분도 먼저 사망하셨고요. 부모님도 오래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 2순위인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3순위인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돌아가신 넷째 분의 형제 중 첫째, 둘째, 셋째 오빠가 모두 사망하고 막내 동생만 살아 있었기에 막내 동생은 본인이 돌아가신 넷째 언니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전세보증금과 약간의 예금이 있었는데요. 막내 동생이 이러한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은행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본인밖에 없는데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사망한 남매들의 상속인, 즉 막내 상속인의 입장에서 새언니, 형부, 조카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대습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있을 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께서 먼저 사망하신 경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을 받는다고 알고 계신 것처럼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사망한 형제 자매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그 형제 자매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형제 자매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본 사례에서는 넷째가 사망하기 전에 첫째, 둘째, 셋째가 사망하였고 첫째, 둘째, 셋째의 상속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습 상속이 이루어져 생존하고 있는 형제 중 막내뿐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인 넷째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같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과 은행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형제 자매 간에도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기에 실제 상속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우애가 좋고 친족 간 모임이 활발하여 조카 등과 이모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를 의논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이러한 가족 간 교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언니나 형부, 조카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희가 진행한 사례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넷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막내가 장례식 비용, 거주지 청소, 물건 정리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는데도
조카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일하게 넷째와 연락을 취한 막내가 넷째로부터 이전의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에 결국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 자매 간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대습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약 이러한 상속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생전에 미리 증여, 유증, 유언 대용 신탁 등을 통하여 본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과거 가족 간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거나 혹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자식이 있는 경우 우리 어르신들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종종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경고성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 말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런데요. 상속은 핏줄을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부모, 자녀 등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박탈한다거나 그 상속인이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생전에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을 정도의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자,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폐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여하거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그 상속 결격된 상속인의 상속인,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살해하거나 할아버지의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등 아버지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들은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대습 상속에 있어 상속 결격자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아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연좌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한 상속인을 상속 결격자로서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행위가 피상속인에 대한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 대한 배신 행위일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단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한 가족의 일원이 일군 재산이라는 점에서 상속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 상속을 받는 것은 결론적으로 상속 결격자가 상속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상속 결격의 취지가 매몰된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상속 결격자의 경우 대습 상속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 결격 사유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사실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폭행 등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기는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버지를 폭행하고 집에 가두고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거나 병든 아버지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병원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모른 척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여유가 있음에도 부모님에 대하여 전혀 생활비 등을 원조하지 않아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신 경우 등, 이런 경우 상속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분명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실 것이며, 특히 이러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윤리에 어긋낸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폐륜적인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입법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권 상실 제도인데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입법화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를 입법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배경은 연예인 고 구하라 씨의 사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 11월 24일 한국과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 고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 구하라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이후 벌어진 상속 다툼은 더욱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고 구하라 씨가 9살 때 가출하여 약 20년간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구하라 씨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구하라 씨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고 구하라 씨의 재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하였고, 결국 상속재산 분할 소송 끝에 구하라 씨의 친모는 고 구하라 씨의 상속재산 중 40%를 상속받아 갔습니다. 고 구하라 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은 친부와 친모였는데요. 그에 따른 법정 상속분은 각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나마 친부, 특히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의 기여분이 20% 인정되었기 때문에 친모의 상속분이 2분의 1, 즉 50%가 아닌 40%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기여분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동거, 간호 등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고 구하라 씨의 상속 재산에 관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 친오빠 측의 기여분을 20% 인정하였지만 그래도 20년간 연락조차 없고 고 구하라 씨를 어릴 적 내팽겨둔 채 양육조차 하지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고 구하라 씨의 재산의 40%나 가져간 것은 국민 일반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 구하라 씨 사태를 기점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말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상속 결격 사유에 미성년자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시키자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요청이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 결격 사유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포함이 되면 그 부모는 자동적으로 상속권을 잃게 되고 이것이 사회 통념에 타당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고 구하라 씨 사건 이전에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 결격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근거를 보면 심판 대상 조항인 민법 제1004조는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 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 결격 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 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부양 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법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 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 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나아가 민법은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 구하라 씨 사건이 터지자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가령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소위 구하라법에 따르면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포함하자는 것으로서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이러한 사실로서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 법안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에서도 당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여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를 통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일명 상속권 상실 제도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지만 구하라법 및 상속권 상실 제도는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8일 22대 국회는 소위 상속권 상실 제도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 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에 그 외 다른 사유의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소위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되었는데 아마 뉴스 등을 통하여 순직한 소방관 등과 관련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와의 상속 분쟁 등을 보셨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3조에 따르면 퇴직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군인연금법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소위 구하라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그 취지에 따라 소위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등의 조항을 통하여 공무원이었던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등 특수 직역에 한정되어 있었기에 일반 법적인 성격을 띠는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신설됨으로써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담은 유언을 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유언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되던 중 고 구하라 씨의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고 구하라 씨의 친부가 친모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칙으로 2025년 4월 25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인 부모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킴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 그리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 법 감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권 상실 제도, 즉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 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만약 피상속인이 그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3살 때 친모가 친부와 이혼하며 헤어져 재혼한 어머니를 실제 본인의 어머니라고 믿으며 30년간 살아온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피상속인은 새어머니, 즉 친부와 재혼한 어머니가 본인의 어머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대상이 아니기에 보험계약 시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 수익자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약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죠. 이에 저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본인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아닌 새어머니, 즉 본인을 30년간 양육해준 어머니에게 줄 의사였다는 점과 실제 그러한 의사를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밝혔는 바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였다는 점과 새어머니가 30년간 피상속인을 양육하며 지출한 양육비 등의 청구 그리고 구하라법의 취지 등을 밝혔으나 안타깝게도 피상속인이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즉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이러한 사례 이후 저희는 상속 설계 등을 할 때 사망보험금 등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 수익자를 통상적으로 법정 상속인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을 특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 두 번째는 상속권 상실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즉 부모이며 특히 양육 의무, 부양 의무 미행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야만 이에 해당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아니라면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직계 존속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효, 폐륜적 행위 전체에 대하여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상실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유언이 없었던 경우라도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으면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권 상실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은 공정증서 외에도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의 종류가 있지만 상속권 상실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뿐이므로 이러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당연히 유언 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 경위,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남겨놓는 것뿐 아니라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 등을 남겨놓아야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 상실 제도가 민법에 규정되었지만 상속권 상실 제도의 사유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으로서는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 등 상속 설계를 통하여 미리 재산을 불효하는 폐륜적인 상속인에게 주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물론 증여, 유증, 유언대용 신탁과 같은 상속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거나 오히려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폐륜적 상속인이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속 설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폐륜적 상속인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만큼은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히 폐륜적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 등으로
재산을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에서는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과거 가족들이 힘을 합쳐 재산을 형성해온 농경사회의 모습이 남은 것으로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사회 구조가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적으로 바뀌었으며 남녀 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사망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경제적인 결합체를 이루면서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고 상속 결격 사유에까지는 해당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에 대해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유류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이에 현 시대에 있어 유류분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현재 사회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유류분 제도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특히 폐륜적 상속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등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은 날로 효력을 잃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산업사회에서는 형제 자매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구분하셔야 할 점은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이 없어진 것이지 부모에 대한 유류분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이란 형제 자매 중 누군가가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부모님 모두 사망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만약 사망한 형제 자매가 생전 증여, 유증, 유언대원 신탁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이 된 다른 형제 자매가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과거에는 그 형제 자매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여 공동상속인인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과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 사망에 따른 형제 자매 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둘째, 유류분에 있어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불효자나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상속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유류분을 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주 근거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 고 구하라 씨의 사례나 기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는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입법화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주목하여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류분에 있어서 이러한 유류분 결격자, 유류분 상실권자에 대하여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민법 제1118조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하여 미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전 대법원에서도 기여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이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는 법리로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구체적인 형평을 보장해 주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기여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에서도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와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기여분 규정의 준용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단순 위헌이 아닌 효력을 유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요. 국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폐륜적 상속인, 불효하는 상속인 등에게 상속재산을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는데요. 다시 결정문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폐륜적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이 폐륜적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면 상속재산뿐 아니라 유류분조차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 사유로서 예시를 든 것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입니다. 물론 아직 유류분 상실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속권 상실 사유와 같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의 재산권, 즉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것이기에 그 판단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분 상실 사유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 등도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만 유류분 상실 사유가 적용될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 또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는 기여상속인, 즉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과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폐륜적인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이제는 기여상속인의 경우 본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특별한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판단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분은 부모 자식 간의 효의 개념을 부부 간의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뛰어넘는 특별한 부양, 특별한 재산적 기여여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유류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기여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기여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기여상속인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즉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극진히 모셨고 어느 정도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는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실제 피상속인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에 반하여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어야만 이러한 기여분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 결격 사유와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자녀에 대한 상속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상속 설계를 통한 상속 재산의 분배는 피상속인의 재산권의 행사로서
당연히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자녀 중 불효하는 자녀, 폐륜하는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증여, 유증, 유언대용 신탁 등 상속 설계와 함께 상속권 상실 제도 및 유류분 상실 제도, 그리고 기여분 제도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꼭 본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 설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